네, 정치권의 주요 이슈를 깊이 있게 풀어보는 시간 정치대회전 시간입니다. 오늘도 두 분 오셨습니다. 조대원 전 자유한국당 고양정 당협위원장 그리고 김성회 정치연구소 생크와이 소장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얼굴이 안 보입니다. 지금도 유튜브로 방송 나가고 있습니다.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저희들 생방송 모습 지금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조대원 위원장님, 이 소개하는데 너무 길어요. 전 자유한국당 고양정 당협위원장. 이거 언제 바꾸실 거예요? 미래통합당 위원장도 돼야 될 건데. 네, 아직은 안 되시는 걸로. 예.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우리 위원장님이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청취자로부터 메일을 한 통 받았다고 하는데 이거 무슨 내용인가요? 제 페이스북에 네. 올렸는데 안동진 PD님이 다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계속 주시하고 있나 봅니다. 예, 네. 그래서 좀 부담스럽기도 한데 네. 사실은 이게 적절한 비유인지 모르겠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참 이렇게 여야를 떠나서 많이 우리 세대들은 이 생각하면 가슴이 짠하고 존경하고 네.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당에 소속돼 있다 보니까 서로 생각이 다를 수 있고 또 사회에 대한 그 진단과 처방이 다를 수는 있지만 네. 그분이 가신 행동, 가신 길 이런 거는 후배 정치인들의 귀감이 되고 있는데 그런 길을 좀 이렇게 담고 싶어서 그렇게 좀 따라가려고 하는데 네. 해보니까 참 쉽지가 않아요. 네. 제가 이쪽 저쪽 욕 먹고 매번 전당대 때 김진태 데리고 나가라고 그러니 네. 가만 안 둔다고 협박도 받고 또 여의도 연구원 상금 부원장 임명받았는데 조대원 자르라고 피켓 들고 나오고 네. 예, 네. 그렇게 결국 잘리고 네. 청취자분이 응원 주신 건가요? 예, 응원을 왔는데 이게 자세한 내용은 있고요. 이런 네. 글을 받을 때마다 내가 틀린 길을 가는 건 아니구나. 그렇게 힘이 나고 네네. 솔직히 그때 좀 눈물이 핑 돌더라고 이런 글을 읽으니까 울컥하셨군요. 힘이 많이 났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도 나중에 찾아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네, 요즘은 정치인들도 약간 팬덤이 있잖아요. 정치인들마다 또 굉장히 정치인들 사이에서 부러운 일인데 김성회 소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런 현상들? 정치하려면 있어야죠. 그리고 당연히. 특히나 이제 언론의 진영이 있고 최근에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언론이 뭔가를 했을 때 반박하는 소셜 미디어에서 반박을 하면 여론이 비등해지는 경험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네. 문재인 대통령도 그런 온라인 팬들이 많고 저는 그렇기 때문에 언론에만 맡길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네. 팬덤들이 구성이 돼서 자발적으로 논리를 만들어내고 퍼뜨려가는 것들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가 크다고 생각하고요. 정치인이라면 조대원 위원장님처럼 네. 팬덤을 거느리는 게 거느리는 당연하다고 것이. 생각합니다.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저는. 알겠습니다. 예. 오늘 드디어 마침내 결국은 미래통합당 출범했어요. 예. 당원이 자연스럽게 되시는 건가요? 그것도 어떤 절차가 필요하나요? 저는 신청서를 낸다던가. 한 당이 15년 있었는데 네. 계속 새누리당 당원, 한나라당 당원, 네. 이렇게 계속 이번 통합당 당원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이럴 때마다 좀 민망하고 많이 솔직히 우리도 100년 정당 가자고 맨날 말은 하잖아요. 그래서 보수당, 노동당, 공화당 이런 게처럼 네. 좀 이렇게 이제는 좀 정착이 돼서 100년 정당 좀 갔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도 민주당 쪽보다는 훨씬 덜 한 거죠, 그래도 민주당은 네. 민주자는 늘 지키잖아요. 그렇군요. 더불어민주당으로 두 번째 선거를 치르는데요. 네. 제가 알기로는 민주당에서 그런 일이 정말 드물게 있었죠. 네, 4년마다 옷 색깔이 계속 바뀌고 당명이 바뀐다고 그 후보들도 본인들도 헷갈린다. 우상호 의원이 그 얘기를 어디서 했던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20대, 21대는 파란색에 같은 명으로 해서 네. 좀 편한 약간, 면이 있습니다. 네, 좀 낯설어 하시더라고요. 요즘은 네. 저 색깔을 쓸 색깔이 없다 이제 다 써버려가지고 오렌지랑 주황색도 있으니까 여러 가지. 네. 오렌지하고 오렌지하고 네. 김경태님이 범보수 세력 부디 진정한 보수의 힘을 보여주시는 계기가 되길 응원합니다. 이런 문자 주셨고 4173번님 간판만 자주 바꾸면 뭐 하나요? 이런 의견 주셨는데 어떻게 보였어요? 소장님께서는 오늘 통합당 출범? 사실상 새누리당 더하기 이현주 의원 아닙니까? 빼기 유승민 의원 이런 정도인 네. 것 같은데 저는 중도 보수가 함께하는 데서 가장 필요한 덕목은 박근혜 대통령을 넘어서는 일이라고 봅니다. 박정희 가문을 극복해야 저는 보수가 살 길이 열린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점에서 또 오늘 자꾸 칭찬하게 되는데 네. 조대원 위원장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사람들이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안 짰어요. 짜진 않은데 그렇게 되네요. 알겠습니다. 그런 결기를 가지고 좀 해줬으면 좋겠다. 네네.
그리고 오늘 이제 다양한 장면들이 있었어요. 출범할 때. 그런데 유승민 의원 모습이 안 보였습니다. 4606번 님도 마침 문자 주셨는데 그나물의 그 밥 도로 새누리당이라고 봅니다.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 유승민 의원은 도대체 뭐 하고 있나요? 이렇게 문자 주셨어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유승민 의원은 왜 안 오신 거예요? 뭐 정치인이 안 올 때는 두 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두 하나는 가지. 바쁘거나 아프거나 아니면 오기 싫거나 마음에 안 들거나. 예, 네. 뭔가 그 표현을 네. 그 일정이나 메시지를 통해서 정치인들은 뭐 하는 게 다인데 뭐 저희는 바쁘셨다고 보고 그 영상도 보냈잖아요. 축하 영상. 바쁘셨다고 본다고요, 정말? 근데 뭔가 또 불만도 좀 있지 않겠습니까? 네, 네. 불만이 더 크지 않을까요? 뭐 예, 어쨌든 본인이 다 내려놓고 네. 희생해서 했는데 이 정말 안에 보면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좀 보이는 것 같고 사실은 저 이준석 최고하고 저하고 방송을 같이 하다 보니까 다른 방송에서 네, 근데 네. 우리가 예상하기로는 정말 황교안 대표하고 유승민 대표하고 화끈하게 탁 맥주 러브샷도 하고 뭐 뽀뽀까지는 아니더라도 옛날에 그렇게 하셨잖아요 우리 당에서 네, 네. 그래서 그렇게 좀 이렇게 화끈한 모습을 연출해 주실 줄 알았는데 그게 안 돼서 조금 아쉽고 안타깝다. 그래서 이걸 좀 빨리 서로 간에 마음을 터놓고 얘기를 해서 하나의 마음으로 이제 당은 합쳤지만 마음도 하나의 마음으로 합쳐서 어쨌든 민주당 심판할 수 있도록 했으면 네. 좋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안 될 것 같은데요. 소장님 보시기에는 유승민 의원이 왜 불참했다고 해석을 하십니까? 나 빼고 니들이 무슨 개혁이냐라는 아. 메시지를 정확히 던진 거죠. 아. 너희가 보수당은 할 수 있어도 개혁 보수는 못한다. 개혁이라는 나 이미지와 없이는. 단어를 가져갈 수 없다. 그렇게 브랜드를 가져가는 건데 이제 문제는 이제 정치는 사실 힘이거든요. 예, 힘이 없는 정치인이 그 불출마를 선언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없잖아요. 뭐 이제 대표적인 게 황교안 대표 지금까지 안 만나주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황교안 대표에겐 힘과 조직이 있고 유승민 대표에겐 명분이 있는 건데 이 둘이 충돌하는데 유승민 대표를 제외한 나머지 새로운 보수당의 구성원들은 어쨌거나 합쳐서 공천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니까 네. 거의 배신 직전까지 가는 상황으로 제 눈에 보이거든요. 네. 그렇게 되니까 황교안 대표는 정치적 입장으로 안 만나는 게 맞죠. 왜냐하면 만나봐야 명분에서 밀릴 테니까. 그렇지만 유승민은 결국 본인이 가진 카드가 없이 불출마를 던짐으로써 이것이 그 이름이 뭐였죠? 미래통합당이요. 예, 미래통합당. 네, 미래통합당에게 어떠한 도움이 될지 저는 뭐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여지고요. 예. 네. 개혁이 없이 보수가 성공할 수 있을까 걱정도 됩니다. 결국은 지금 모양새는 어쨌든 황교안 대표가 유승민 의원을 안 만나주는 그런 모양새였던 거잖아요. 없어도 그만이다 생각하는 거 아닐까요? 네. 그래서 힘과 명분이 만났을 때 힘이 이겼다. 이렇게 일단 네. 진단을 하시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미래통합당이 생각보다는 그 초반에는 민주당 쪽에서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불출마하는 초선 의원들 위주로 또 예. 해서 많이 나왔는데 요즘은 미래통합당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쪽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5선의 정가변 의원, 4선의 유기진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했고요. 박인숙 의원 그리고 그저께는 원내대표를 지낸 김성태 의원까지 불출마 선언했는데 뭐 환영하시는 입장이시겠죠, 위원장님은? 예, 뭐 많이 저기 좀 이렇게 불출마해 주시면 좋지요. 남은 네. 후배들이 선거하기가 좋지요. 네. 예. 아니 좀 멋있게 좀 치장해 주세요. 후배들 자리 터진다 이런 거 말고 좀 명분 이런 거요. 네. 그 명분 뭐 근데 갑자기 이렇게 이제 하셨잖아요. 오늘 질문을 보니까 네. 갑자기 했는데 무슨 일이 있었느냐 이렇게 하는데 뭐 무슨 일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예, 마크에서 그래서 네. 어제까지 전일 불사하던 뭐 분들이 갑자기 심경의 변화를 보여서 말을 바꿀 때는 이렇게 기존 입장하고 다르게 나올 때는 다들 그 밤사이에 무슨 일이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제가 정치권 돌아보니까. 네. 그래서 현재 어쨌든 한국당 공관위가 칼을 제대로 휘두르려는 것 같고 네, 네. 또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제는 그 저항이 무의미하고 다음을 이렇게 하려면 김영호 의장님처럼 저렇게 마지막에 멋지게 저렇게라도 한번 천하를 이렇게 흔들고 가시려면 네, 네. 그 후배들한테 존경을 받아야 되는데 네, 네. 또 밀려나가는 것보다는 스스로 이렇게 용퇴를 하시는 게 훨씬 명분도 있고 나중에 실익도 나중을 있고 위해서라도. 실익도 있고 예, 네. 예. 그렇죠. 알겠습니다. 불출마 선언하는 어떤 배경들 그리고 일부 의원들은 불출마 선언을 하고 사실은 뭐 미래한국당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의 비례대표용으로 만든 당이 미래한국당이죠. 여기로 이적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어떻습니까? 가능성이나 등등. 저는 뭐 이 미래한국당이 정해서 하는 거 아닌가요?
내부적으로 얘기- 미래통합당이 네. 정해서 하면 선거법 위반이니까 정해서 한다고 말은 못하지만 정해서 할 것 같은 느낌이 있는 상태고요. 네. 이게 어쨌거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여러 가지 다양한 목소리를 담고 사표를 방지하자는 뜻인데 네. 여기에 정당을 새로 만들어서 비례표를 가져가겠다라는 것은 이거 정당 민주주의 기본을 훼손하는 일이라서요. 이건 뭐 근데 이미 만들어졌으니 어쩔 수는 없지만 네. 이렇게 정치를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당으로 옮기는 이런 과정들도 자발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그리고 뭐 옮기냐고 하면 안 옮긴다고 했다가 또 어떻게 그 다음 날 또 가서 옮기고 있고 이런 모습들이 저는 네. 아주 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박인숙 의원 같은 경우는 미래한국당 이적 염두에 두고 있느냐 이런 질문에 전혀 아니다. 송파갑에 좋은 분이 오신다면 열심히 돕겠다 이렇게 덧붙였기 때문에 결이 조금 다를 수는 있어요. 의원들마다 그 네. 각자. 네. 그 뭐 미래한국당 이렇게 위성정당 만드는 부분은 뭐 당의 당론하고 관계없이 제 개인적 소신으로는 늘 반대를 했었고 네. 꼼수에 꼼수로 대응하는 것은 옳지 않다. 수권 정당이 되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제 사실 그런데 이제 저도 한국당이죠. 이제 통합당 대표로 여기 나와 있으니 어쨌든 그 첫 출발점이 뭐냐. 게임의 룰인 선거법을 제1야당을 배제시키고 힘으로 네. 밀어붙여서 네. 더 큰 이 집단을 만들어서 밀어붙인 게 첫 번째 원인이었고 그러다 보니 이제는 안 그래도 당세가 많이 이 좁아져서 우리가 힘이 딸리는데 비례대표까지도 거의 놓친다고 생각하니 네. 이런 꼼수가 나온 거고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그 미래한국당으로 이제 옮기는 기존의 의원님들은 그 당신이 가라 당신 뭐 하면 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분들도 나름 희생하는 그를 명분을 살려주기 위해서라도 네. 당에서 예우를 잘 하고 네. 잘 설득해서 하는 게 맞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패스트트랙은 그 새누리당이 만든 제도고요. 그리고 제도 자체는, 예, 네. 민주주의는 다수결로 하는 거니까 예, 그 점은 꼭 좀 말씀드리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사실 지금 말씀드리면서 당명이 이름에 잘 붙진 않아요. 조대원 위원장님도 그렇고 예. 우리 김성애 소장님도 그렇고 8891번님 얼마 전까지도 문자에 한나라당이라고 하다가 이제 겨우 한국당이라고 입에 붙었는데 또 바꿨네요. 이러면서 약간 좀 실망스럽다는 문자. 9387번님 저는 나이가 있어서인지 요즘 당이 자주 수시로 바뀌어서 헷갈리고 어렵네요. 그건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7939번님 그래서 최종 정당수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투표 헷갈립니다. 계속 이런 문자가 오네요. 이 당명 바꾸는 게 사실 당 입장에서는 좀 불리하진 않나요? 손해를 감수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이제 미래라는 키워드로 묶어서 이 비례를 가져가는 전략으로 보이는데 미래통합당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근데 미래통합이라는 것이 보수가 갖고 있는 가치를 보여주지 못하니까 이건 네. 선거가 끝나고 나면 또 바꿀 것 같은데 네. 예. 뭐 저희 당 일은 아니지만 걱정이 되긴 괜찮아. 하네요. 1번 빼고 다 찍으면 돼요. 저 앞번호 찍으면 돼요. 앞번호. 네, 1번 빼고. 알겠습니다. 예, 뭐 당분간 1번 하실 생각이 없다는 점에서 저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대원 위원장 그리고 정치연구소 싱크와이 김성애 소장과 함께하는 정치대회전 잠시 광고 듣고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예. 네, 정치권의 주요 이슈를 풀어드리는 정치대회전 김성애 소장, 조대원 위원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민주당 얘기를 좀 집중적으로 해볼까요? 민주당이 민주당만 빼고 라는 제목의 칼럼을 쓴 임미리 교수를 고발했다가 취하했습니다. 그런데 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파장이 쉽게 가라앉지는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만큼 민주당 공천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이슈가 없는 탓이겠죠. 민주당 공격에 대해서는. 이렇게 예. 위로를 스스로 하시는 겁니까? 정청년님 비슷하게 닮아가는 것 같아요. 제가 이 네. 사건을 제일 중요하게 보는 건 네. 선관위가 너무 많은 권한을 갖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선거를 관리만 하면 되는데 네. 이젠 선거를 통제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너무나도 자세한 규칙들을 많이 정해놓고 네네. 거기서 조금이라도 삐끗하면 전부 다 전과자를 양산하는 시스템을 지금 만들어 놓고 있는 건데 네. 세계적으로 이런 사례가 없죠. 보통 네네. 다른 데는 정말 안 되는 거. 예를 들면 후보자 매수한다 이런 것만 안 되고 나머지는 다 풀어주는데 우리나라는 문자 보낸 횟수부터 시작해서 너무 많은 것들을 규제하는데 이런 내용의 말은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까지 다 정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선관위에서. 예, 이 제도를 뜯어 고쳐야죠. 전 선거는 정치인의 몫이기 때문에 정치가 정치 안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사법의 기대는 이 풍조 자체가 그리고 사법이 지나치게 간섭하려는 이 풍토 자체를 고치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는 검찰에 가서 싸울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도.
제가 민주당 질문을 들었는데 선관위 비판을 하셔가지고 제가 좀 헷갈리고 있어요 이거 지금. 맨 마지막에 말씀드렸지만 검찰에 어쨌든 가져가서 다툴 문제는 따질 일은 아니었다라는 아니다. 점을 예,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 못했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한마디로 죄송합니다 하면 되는데 그래도 빨리 철회하고 예 사과를 네, 뭐 인정을 예, 나서서 했으니까. 했기 때문에 그럼 이해찬 대표는 그러니까 제가 그 질문을 위원장님께 드릴게요. 네. 네. 하시고 싶은 말씀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은데 네. 이해찬 대표가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지는 않았어요. 그 네. 이인영 원내대표나 다른 뭐 최고위원들이 언급한 바는 있는데 이게 애매한 사과, 확실한 사과는 아닌 걸로 평가하십니까? 어떠십니까? 사실 그 민주당 최고위원회에 지금 들어가 있는 분 중에 젊은 분도 있는데 네. 입도 뻥끗 못해요. 그래서 그 좀 한 말씀 하실 만도 한데 그만큼 지금 민주당이 제왕적으로 당이 운영되고 있고 공천 국면에서 금태섭 의원 같은 사람 지금 잘하고 있고 경쟁자도 없는데도 추가 공모한다 그러고 그렇게 협박을 하니 지금 어떻게 천하의 그 이해찬 대표 앞에서 바른말 대표님 한마디 사과하시죠 이런 말씀 못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해찬 대표 이 표정 요즘 보면 야 우리가 어떻게 잡은 일본인데 권력인데 니들이 감히 이런 표정이에요. 그래서 뭔가 화난 표정, 짜증나는 표정인데 이럴 때는 빨리 눈을 내리 깔고 좀 불쌍한 표정을 짓고 국민들 앞에 사과하는 게 저는 맞는데 네. 그리고 우리도 예전에 사실은 지금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 탄핵되고 왜 이 모양까지 갔느냐 이 정도 수준까지 갔느냐 보면 빨리 당시에 우리가 인정하고 이 반성하고 사죄하고 책임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상태로 온 거예요. 민주당도 뭐 우리보다는 좀 나은 정당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가졌으면 좋겠어요. 좀 예. 네. 5741번님이 사과를 하실 거면 깔끔하게 해주십시오. 정말 답답합니다. 이렇게 문자 주셨는데요. 소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해찬 대표가 사과를 해야지 깔끔해지는 거 아닌가요? 일단 제왕적 당 운영이라는 게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그렇게 할 것 같았으면 금태섭 의원 지역구에 전략 공천을 하거나 혹은 아니면 애시당초부터 후보를 하나 만들어 갖고 거기다 갖다 넣었을 텐데 그냥 네. 무조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니, 지금 그렇게 갖다 꽂으면 완전 독재고요. 아유. 예. 그렇죠. 좋아. 그 정도 네. 하면 막 하면 막 진짜 막 가자는 거죠. 다른 후보를 만들지도 않았고 그냥 순리대로 진행하는 것이 거기 외에도 다른 지금 단수 공천 지역들은 전부 다 공천을 열어놨기 때문에 저는 뭐 시스템대로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해찬 대표가 사과를 했냐 안 했냐로 지역적으로 따질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공동 선대본부장인 우리 이낙연 네. 후보가 사과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의견을 당에 전달하기도 했고 공보국에서 그 다음날 바로 철회하고 일련의 조치들을 보면 이런 정도 하고 물러난 것에서 저희들은 뭐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임미리 교수 칼럼 논란이 처음 불거졌을 때 고발이 부적절한 조치다. 당의 고발 취소를 요청했던 분이 바로 이낙연 전 총리인데요. 오늘 사과를 했어요. 겸손함을 잃었거나 또는 겸손하지 않게 보이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께 미안하게 생각한다. 이 정도면은 된 건가요? 어떻습니까, 위원장님? 여전히 아닌 건가요? 개인 이낙연 같으면 네. 자기가 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 뭐 충분히 이 정도면 충분하다 볼 수 있지만 사실은 이분이 지금 현재 여당을 거의 대표하는 간판 얼굴이고 그리고 대통령 후보 지지율에서도 지금 1등을 달리고 있는 분 같으면 네. 더 강력하게 자기 당에 요구를 하고 이해찬 대표가 현재는 대표 아닙니까? 그러면 당에서 공식적으로 해라. 그리고 자기 지지자들 앞에서도 극렬 지지층 앞에서도 우리가 잘못한 건데 당신들이 따로 이 고발하겠다는 거는 잘못됐다. 이렇게 따끔하게 얘기하는 게 저는 더 맞고요. 네. 현재로 보면 임미리 맞습니까? 이 교수님이 자기가 뭐 이낙연 총리의 사과는 받겠다. 근데 민주당 대표 사과 없는 건 유감이다. 이분이 도리어 통 크게 네. 이낙연 후보의 사과를 받아준 것 같아요. 그래서 당사자 교수는 받아줬고. 예, 네. 이게 그냥 이낙연 전 총리가 지금 현재 종로의 후보가 너무 잘했으면 이 말이 쑥 들어가야 되는데 현재 국민들은 불만이에요. 이게 부족하다고 느끼고 그 부분을 좀 아프게 느끼셔야 되는 게 아닌가. 네, 이낙연 총리 같은 경우는 먼저 기자들이 개인적인 차원에서 사과하는 거냐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얘기를 하면서도 공동 상임선대위원장에 내정된 사람으로서 사과한 것이다 이렇게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6030번님 문자 주셨는데 그럼 이제는 미래통합당만 빼고 라는 칼럼을 쓰면서 운동을 해도 되냐 이렇게 질문 주셨고 고래등님은요. 임 교수가 위법했는데 뭘 사과합니까? 미래통합당과 민주당의 검찰 고발 건수를 비교해 봅시다. 이런 얘기를 주셨어요. 사실 여기서 핵심은 칼럼을 실었던 경향신문이
이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지금 말한 대로 뭐 미래한국당만 빼고라는 칼럼을 같이 실던가 네. 데스킹 과정에서 처리를 했으면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실정법을 위반했으니까 사과를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이 정도 선거를 오랜 기간 동안 했던 언론 기관이라면 그런 점에서 신중했었어야죠. 칼럼을 쓰는 사람은 그런 걸 다 알고 쓰는 게 아니니까 쓸 수 있는 내용이지만 네. 그걸 받았던 언론사에서는 언론사 훨씬 입장에서. 신중하게 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임미리 교수가 범법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잖아요. 예, 예. 지금 보면 이게 왜 논란이 되냐면 선거법 얘기하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선거법 그냥 뭐 돈을 받든지 뭐 관권선거, 공권선거 들어가면 그거는 징계하더라도 나머지는 열어놓고 선거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사실은 선거법이 헌법이에요. 헌법에 분명히 표현의 자유가 있고 표현의 자유는 필수 불가결한 그 기본권이라 그랬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지금까지 보수 언론들이 특히 언론이 대선이고 총선이고 중립임을 가장하면서 예, 보수당을 엄청나게 밀어져 왔던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역사를 그런 과거를 점을 같이 갖고 봐야죠. 얘기하는 건 그렇고 현재 벌어진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고 또 앞으로 나아가야지 계속 옛날 뭐 부부싸움 해보셨잖아요. 옛날 거 끄집어내고 10년, 20년 전 거 끄집어내면 그거 어떻게 해요? 그냥 갈라서든지 해야지. 2, 3년 전 네. 건데 그렇게 옛날 얘기가 아닌데. 예. 알겠습니다. 여론조사가 하나 있어서 이것도 하나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중도층이 사실 선거 때만 되면 중도층의 표심이 어디로 향할 것인가가 상당히 중요하죠. 지난 주말에 한국갤럽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현 정부를 지원하기 위해서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된다. 소위 말하는 야당 심판론이 43%. 반대로 현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된다. 여당 심판론에는 45%. 여당 심판론이 소폭이지만 조금 더 앞섰습니다. 지난 1월 조사 때는 정반대 숫자가 있었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좀 위기감을 느끼십니까? 그럼요. 선거에 네. 다가갈수록 당연히 여당 심판론이 강해지고 정부가 잘했는지 못했는지로 투표를 하게 되어 있는 거니까요. 네.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돌이켜보면 새누리당도 20%, 박근혜 40%군요. 예,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지지율이 40%를 하던 때 총선은 네. 180석 할 수 있다고 호언장담했다 잘 안 됐던 전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 민주당에게 결코 유리한 선거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지금보다 훨씬 더 낮고 겸손하게 해야 된다는 점 하나. 그런데 이제 반대편으로 저희가 코로나19 때도 그렇고 언론이 너무 이제 경마식으로 중계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건건에 대해서. 그런데 그 지금 잘하고 있는 것도 좀 소개를 하고 좀 큰 판에서 봐줘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좀 이 경마 보도 스포츠 중계를 보도하듯이 하는 이런 형태들도 좀 지양해야 되지 않나라는 말씀 좀 보태보겠습니다. 위원장님은 이 여론조사 결과 어떻게 보셨어요? 원래 그 지는 당이 남 탓하는 당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미 수세로 지금 몰렸고 언론 탓하고 뭐 이제 환경 탓하고 야당 힘없는 야당 탓하고 하는 거 보니까 여당이 코너에 많이 몰린 것 같고 불과 몇 주 전에 이거는 뭐 유사 이래로 여당 심판론이 아니라 중간 평가가 아니라 이 야당 심판론인 적이 없었다고 여당 패널들이 너무 좋아했고 그다음에 이 그 대통령 지지율이 이만큼 높은 적이 없다고 좋아하시고 이랬는데 우리는 그냥 듣고 있었어요 그때는. 근데 사실 네. 야당 심판론이라는 게 야당이 심판받을 게 뭐 있습니까? 심판받아가 망해가 정권 잃고 다 쭈그러드는데. 근데 그런 식으로 이제 여당이 하다 보니까 결국은 자업자득이고 본인의 실체가 이제 드러나면서 거기다가 또 이 원래 무능한 건 알았지만 뻔뻔하기까지 하니 이제 인미리 사건 이런 것도 보고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이 중도층까지 돌아서서 네. 예, 이런 결과가 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조사 결과는요. 한국갤럽이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정당 지지도 조사였고요.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의 응답률은 14%,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였습니다. 자세한 조사 개요와 내용은 한국갤럽 홈페이지나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뭐 수치라는 거는 엎치락뒤치락하고 특히 선거가 다가올수록 이 수치는 예측이 안 되는 거잖아요. 조금 전망을 뭐 지금 여당에 결코 유리한 선거 아니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내부에서도 그 위기감이 확실히 좀 있어 보입니까? 있고 네.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미래한국당이 비례 질서를 흐트리면서 뭐 지금 현재 구도대로 가면 상당히 다수 의석을 점하게 될 텐데 이것은 비례까지 합해서요. 예. 네. 특히 연동형 비례에서 지역구가 없는 꼼수를 부려서 확 의석을 가져가는 문제가 크다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선거다라는 마음으로 접근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도권 이 보수가 통합되면 될수록 이 수도권에서 경합 지역은 어떻게 될지 해봐야 알아요. 예. 결코 쉬운 선거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이 얘기를 한번 해보죠. 안철수 국민의당 창당준비위원장이 이런 예언을 내놨어요. 이번 총선에서 기득권 양당 구도가 바뀌지 않는다면 21대 국회는 최악이라는 20대 국회보다 더 나쁜 국회가 되고 먹고 사는 민생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기득권에 계신 두 분은 이 발언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저기 3당 4당에서는 지금 쓸 수 있는 전략이 뭐 양쪽 비판하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네. 이제 잘못 보신 부분이 뭐냐면 이제 대선이 곧 있잖아요. 총선 이후에 네. 양당들이 이제 기득권을 가지고 총선 승리했다고 폼 잡으면서 이 여유 부릴 누릴 만한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바로 민심을 따라가려고 계속 이 개혁의 박차를 양쪽에서 할 것이고 네. 그럴수록 그 안철수 대표의 그 공간은 점점 줄어들 것이다. 이미 한번 창업회가 실패해 봤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저기 새로운 아이템이나 아니면 새로운 사람으로 뭔가 새로운 사업을 해야 되는데 똑같은 사람, 똑같은 말, 뭐 당 색깔, 뭐 저 정치액, 정강 똑같은 걸 들고 와서는 안 되고 이제는 그 창업보다는 M&A 합병을 하는 게 네. 안철수 대표한테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미래통합당은 여전히 안철수 전 의원한테 손짓을 하고 오시면 있는 좋지요. 거죠. 네. 현재 지금 유력한 대권 후보가 없잖아요. 우리 당에. 지금 뭐 이런 말 했다가 공천구매에 또 맞아 죽을 것 같은데 어쨌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안철수 후보 잘만 하면 참 좋으신 것 같은데. 아니 위원장이 아직 공천 안 되셨어요? 아니 나도 아직 참 좀 잠시 시간이- 잊었네요. 면접 끝났다고 잠시 잊었는데 큰일 났네 이제. 네, 면접까지는 끝났군요. 예, 면접은 끝났어요. 예. 잘 되겠죠, 뭐.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이 안철수 창당준비위원장 발언? 이렇게 하면 정치가 좋아진다라는 이야기는 없고 양당이 나쁘다는 얘기는 4년 전에 똑같이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무려 300명 중에 38명의 국회의원으로 시작했던 게 국민의당이었어요. 그러니까 제3당 만들어서 보여준다고 했는데 뭘 보여줬습니까? 전 기억나는 게 없고 오히려 안철수 대표가 외국으로 나가서 마라톤 하기 시작한 이후로 네. 4%선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정치 개혁 행위들과 이 정치 행위들이 일어났잖아요. 이인영 대표가 원내대표가 잘 리더십을 발휘해서 끌고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새로운 선거법이 통과가 돼서 비례의석을 얻을 수 있게 되니까 안철수 대표가 다시 복귀한 거잖아요. 여기에서 다시 양당제 폐해를 얘기하는 것은 본인의 4년 활동을 일단 좀 돌아보는 것이 더 급선무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관련해서 국민의당 창당준비위원회는 어제 경기도당, 서울시당 등 창당대회를 연달아 열면서 어쨌든 속도를 좀 내고 있어요. 국민의당으로 다시 이제 돌아가는 거죠. 그러면 국민의당 미래에 대해서 각각 1분씩, 1분은 아니군요. 30초씩 예언을 좀 해주시면 어떻습니까? 저는 20대 선거에서 안철수 의원이 영입했던 그 수많은 인재들이 지금 다 어디에 가 있는지 예, 그렇게 하면서 21대 또 누구를 데리고 와서 할지 근데 실제로 지금 옆에 서 있는 사람들은 정치 신인이거나 인재라 할 사람이 없잖아요. 어떻게 선거를 치르겠다는 건지 네. 답답합니다. 답답하다. 네. 위원장님? 저도 뭐 당명 지금 잘 안 외우는 게 또 바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예. 바뀔 것이다? 예, 이렇게 뭐 예언하시는 오시면 뭐 겁니까? 또 바꿔야죠. 예, 그래서 어쨌든 뭐 알겠습니다. 오시면 다 힘을 뭉쳐서 네. 어쨌든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너무 세기 때문에 네. 다 힘을 뭉쳐서 단일대우를 형성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야 되겠네요. 지금까지 김성회 정치연구소 생크와이 소장 그리고 조대원 전 자유한국당 고양정 당협위원장이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